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이 방역 패스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반발, 자영업자 집회, 방역 패스 영업 제한 철폐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역 패스 문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존권 문제. 그래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을 버텨왔는데 계속 정부의 시책만 믿고 오다가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전에 마치 해결할 것처럼 지원할 것처럼 속이고 또 당선이 되고 나면은 나몰라라 하고 또 지금 또 선거가 가까우니까 또다시 지원한답시고 또 이러다가 또 속이고 또 내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하는 척 하다가 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방역 패스 6개월 지나면은 경고음이 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폭행범 전자팔찌보다 더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음이 이렇게 울리면서 범죄자도 아닌데 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3 학생은 대통령 등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방역 패스는 집권 남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3 학생 등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3 학생들이 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눈덩이 피해 극단 선택 몰려 방역 패스 처리하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돈으로 버텨야 하냐? 네, 소상공인들에게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란 지 2년이 지났다. 네, 이렇게 매출 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은혜라는 사람은 전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까지 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권 분립에서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까지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치인 교육부 장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유은혜를 만난 방역 패스 사실상 강제 아닌가요? 이렇게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방역이라든지 교육은 정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강제 접종 불신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설이 나왔는데요. 예, 충남일보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낳고 있어요. 돌파 감염이 지속되면서 접종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국민들이 뭐 80%가 넘게 또 그 고연령층에서는 90%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개돼지나 IQ가 낮은 원숭이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 자기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국민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속 뭐 집단 면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에 안 되면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을 반복하니까 국민들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작용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해소 없이 강제로 밀고 나가니까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가 이것이 지금 발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인과성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지호가 아빠가 미안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 더 이상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보호자들은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해왔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아픈 고통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울산에서 올라온 불효자식입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절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모친은 지난 6월 10일 날 화요일 날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하시고 당일부터 시름시름 마시다가 약 10일 후에 고열과 하지 마기로. 그런데도 정인경 총장은 지금 내 약속도 안 지키냐, 거짓말만 반복하고 12월 중순경에 2차 면담도 한다고 저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약속도 안 지키고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에 저는 죽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33년 동안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관료주의 속에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지를 저는 피부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교육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진짜 어떻게 해서든 이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좋아했던 둘째는 2차 접종 당일 밤에 처음으로 아빠 품에서 포근히 잠을 들었습니다. 둘째와 남편은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백신 사망 신고 1346명 중 부작용 인정은 딱 2명 뿐이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죠. 자, 사연도 피해도 다양해, 안타까운 백신 부작용 어쩌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영미 씨는 코로나 백신 속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분이 거짓말 할까요?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조사해보자,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경력 31년인데 400배 입체 혐경을 통해 분석한 백신에서 움직이는 물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백신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야 한다. 자신은 세포 배양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안다. 이들 물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숨이 막혔다라고 토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개 사료를 가지고 다 검사해 봤지만 6개 시료에서 모두 움직이는 생명체가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신 안에는 표면에 섬모가 있는 생명체 같은 유형을 하고 있거나 딱정벌레 같이 생긴 것에 다리가 많이 달린 것도 있었으며, 또 거머리처럼 생긴 것과 머리와 꼬리에 털이 나 있는 이상한 괴물체, 우주선 같기도 한 디스크 모양의 물체, 튜브 같은 것에 갈고리 같은 촉수가 있는 물체 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검사해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혹을 해소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백신 분석 영상 추가를 공개했는데 백신 속에 움직이는 괴물질이 나왔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성분을 명확히 밝혀라. 이런 주장들. 또 백신 부작용 불편한 진실, 전 세계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뭐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 제2차 자유문화제. 이제 이게 정치나 사상의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정황입니다.